손에 잡히는 쉐이더 8강 칼라. 네, 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칼라 챕터로 들어가 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자, 봅시다. 레드라는 변수를, 백스리 변수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이름, 빨간색이라는 이름에 맞게 R 값에만 1을 넣고 나머지 값에는 0을 넣은 변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이거는 직접 코드로 좀 보는 게 낫겠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R 값에 1, G 값에 0, B 값에 0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빨간색 화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칼라라는 친구를 내가 G 값만 이렇게 따로 빼내서 뭐 가령 본래 갖고 있던 0이라는 값을 키워주면은 색깔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R 값도 0으로 바꿉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칼라의 B 밸류를, 블루 밸류를 키워주면 파란색으로 화면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103, 102, 뭐 104 이런 변수를 데이터를 선언을 할 때 그 각각의 개별적 요소에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존에 설명드린 RGBA라는 밸류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또 동일하게 X, Y, G, W라는 요소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은 RGB였지만 B에 해당하는 또 다른 이름인 X, Y, Z 값으로 바꿔볼까요? B를 그대로 Z로 바꿔도 똑같은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Z로 접근을 하나, B로 접근을 하나, 결국에 이 벡터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접근을 하는 그 요소가 RGBA 그리고 XYZW 또는 STPQ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STPQ는 잘 쓰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RGB 그리고 XYZ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예시를 한번 또 봐볼까요? 그래서 옐로우, 마젠타, 그린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옐로우의 R과 G 값에는 1을 넣어줬네요. 그리고 인덱스 2는요 0, 1, 2 그래서 세 번째 요소를 의미하는 거죠. 0, 1, 2 그래서 그 세 번째 요소 RG 다음에 B 밸류죠. B 밸류는 0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RGB를 하면은 RBG네요. 이거 그냥 실제로 코드로 써보죠. 코드로 직접 써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그대로 가겠습니다. 옐로우, 마젠타, 그린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yellow.rg에다가 102 1점을 넣고요. 그 다음에 자, 옐로우가 나왔습니다. 어떤 색상에 그 103에 R 값에 1 넣고요. G 값에 1 넣고 그 다음에 저기 B 값에 0 넣으면 요 노란색이 나오나 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따로 RGB, B 밸류는 0을 넣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따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0이라는 값이 매겨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것을 통해 유추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옐로우를 다 해봤으니 마젠타를 갈 건데 마젠타는 옐로우에 어떻게 되죠? RBG죠. RBG. 그러면은 원래는 RGB인데 G와 B를 바꿔서 0 그리고 1로 바뀌는 순간 마젠타 색상이 나오나 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젠타라는 변수에는
옐로우가 갖고 있는 R은 R 자리에 그대로 두지만 G 자리에는 옐로우의 B를 두고요. 그 다음에 G를 두면은 마젠타라는 색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RGB 혹은 뭐 XYZ 그것을 꼭 첫 번째 자리에는 R만, 그러니까 RGB의 순서가 바뀌거나 XYZ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고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그것을 자유롭게 RGB가 아니라 뭐 GBR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뭐 같은 변수를 여러 번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옐로우에 RRR 값을 넣어줘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GGG 값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BBB도 역시 상관이 없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RGBA나 XYZW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벡터의 성분에 접근하는 것을 스위즐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여기서 스위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지금 제가 한 것과 같이 그것의 성분의 순서나 혹은 뭐 개수를 마음대로, 제가 접근하고 싶은 데이터를 마음대로 불러와서 막 뒤죽박죽 섞어도 상관이 없는 것을 스위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믹싱 컬러 파트로 들어가 봅시다. 자, 믹싱 컬러 바로 코드로 넘어가서 이것을 복사 붙여넣기 해봅시다. 자, 그래서 컬러 믹스는 사실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컬러 믹스를 이렇게 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었냐면 자, PCT가 0일 때 컬러 A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컬러 B 곱하기 PCT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0 마이너스 PCT 곱하기 컬러 A 이렇게 해야 아마 나오는 것으로, 그쵸? 이게 만약에 A와 B가 바뀌면 안 되죠. 그쵸? A가 B가 바뀌면 안 되고, 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믹스라는 함수 대신에 이러한 모양의 직접 수식을 집어넣어서 믹스 역할을, 컬러 믹스를 실시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불필요하다는 단어는 좀 적절하지 않지만 그것을 실행해주는 믹스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좀 더 편안하게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믹스의 활용법은 어떻게 되냐면 저기 레퍼런스 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서 예시를 확인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이 코드를 직접 분석해 보면서 직접 이해를 해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자, PCT라는 변수는요, 앱솔루트 붙고 사인 붙은 어떤 값이 PCT에 들어갑니다. 자, 사인 그래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오가는 그 어떤 파동, 사인 그래프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를 오가게 되는데 그 앞에 앱솔루트가 붙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0과 1 사이를 오가는 어떤 값이 될 겁니다. 0과 1 사이를 오가요. 그래서 PCT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0과 1 사이를 오가게 되는데 PCT가 0일 때에는 그 컬러 A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고요. 이것이 1일 때에는 컬러 B에 해당하는 색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0과 1 사이에서 컬러 A와 컬러 B를 색깔을 적절하게 혼합해주는 그런 함수가 이 믹스라는 함수의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과 1이 아닌 그 사이에 플롯 값을 넣어주면은 그 사이에서 적절하게 색깔 배합이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색상이 적절하게 컬러 A와 컬러 B가 보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다음 예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난 뒤에 이 친구는 일단 다 주석 처리를 하고요. 자, 코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픽셀의 좌표들을 다 0에서 1 사이로 노멀라이즈 시켜서 그 다음에 색깔 변수 컬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vec3 pct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 pct에는 st.x, 즉 해당 좌표가 갖고 있는 x 좌표를 그 기준으로 해서 pct라는 변수에 대입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 그러고 나서 컬러 A와 컬러 B를 이제 믹스해 줍니다. 어떤 원리로 믹스를 해주냐면 앞에 만들었던 PCT라는 그 vec3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색깔을 믹스해 줍니다. 자, 컬러 A는 파란색이었고요. 좌측에 파란색이죠. 그 다음에 컬러 B는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갈수록 이제 파란색에서부터 노란색으로 색이 변하는 그라데이션 배경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너무나 쉬운데 이 주석 처리된 부분을 좀 살려볼까요? 믹스에 지금 컬러 A도 vec3 데이터고요. 컬러 B도 vec3, 그리고 PCT 역시도 vec3 데이터입니다. 자, vec3 데이터를 믹스할 때는 어떻게 이제 색깔이 믹스가 되냐면 자, R 밸류 따로, G 밸류 따로, B 밸류 따로 믹스가 됩니다. 그래서 컬러 A가 갖고 있는 R 밸류와 컬러 B가 갖고 있는 R 밸류가 PCT의 R 밸류에 따라서 믹스가 돼서 컬러의 R 값에 들어갑니다. 똑같은 과정이 G에도 B에도 따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상태에서 PCT의 R 값만 기존의 STX 그대로 Y는 X였다면 이번에는 스무스 스텝을 먹여서 그 스무스 스텝의 곡선 모양 아시죠? 그렇게 이제 STX를 R 값에 부여를 하면은 색깔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게 되는 정도를 여기서 좀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플롯에 원래는 이제 PCT 중에서도 이제 PCT의 R 값에만 해당하는 녀석을 골라서 믹스를 시켜주는 겁니다. R 값에 해당하는 녀석만 골라서 빨간 색깔로 색깔을 바꿔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퍼센트의 G 값에는요, PCT의 G 값은 sign이라는 녀석으로 이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원래는 Y는 X 그래프였지만 이제 sign이라는 녀석으로 그 수치를 G 밸류를 바꿔보면요, 색깔이 역시나 조금 달라지고요. 이 G 밸류가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를 시각화시켜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PCT가 갖고 있는 G 밸류가 사인 모양으로 저희가 대입을 시켜놓고요. 그리고 그 사인에 해당하는 부분만 플래시 활성화를 시켜서 초록 색깔로 색깔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G 밸류의 추이를 볼 수 있는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는 것이죠. B도 활성화 시켜보면은 자, B는요 좀 편안하게 파우 함수가 들어갔고 X를 제곱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B에다가 대입시켜줍니다. 그러고 나서 역시나 그 부분을 시각화 시켜주면 이러한 모양의 곡선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GLSL은 본인이 직접 이해를 하셔서 그 한순간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옆에서 정말 옆에 두고 손으로 일일이 손필기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으나 이것은 그럴 수가 없는 인터넷 강의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의 어떤 디테일함은 여기까지 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설명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해를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설명에만 그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머리를 싸매고 끝까지 이해를 완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